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기록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건 취재하고 있는 유선희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유 기자, 최상병 사건이 경찰로 이첩됐다가 회수된 그날 대통령부터 해서 여러 가지 통화가 있었습니다. 시간대별로 짚어볼까요? 여러 통화가 있었지만 역시 가장 먼저 짚어봐야 될 건 윤석열 대통령 개인 통화 기록입니다. 8월 2일 낮 12시 7분부터 57분까지 사이에 세 차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이미 드러난 상태고요. 오늘 오후 1시 25분에는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하고 통화한 사실이 또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하고 세 차례 통화하던 그 사이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이 또 임 전 비서관하고 통화 그리고 문자를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국방부랑 통화를 할 때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또 국가안보실과 사실상 교차해서 소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최상병 사건이 경찰로 이첩됐다는 게 알려진 직후에 통화가 시작이 되네요. 맞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경찰 이첩이 시작된 게 오전 10시 30분이고요. 또 낮 12시부터 오후 1시 30분 사이에 윤 대통령, 이종섭 장관, 이시원 비서관, 그리고 임기훈 비서관의 통화가 교차가 됩니다. 그리고 오후 4시 21분에는 윤 대통령이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한테 전화를 했고 또 오후 4시 46분에는 이시원 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사건 회수가 이미 시작이 됐고요. 또 박 전 단장의 보직해임 그리고 또 집단 항명 수괴 혐의 입건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종섭 당시 장관과의 통화만 드러났을 때 대통령실은 우즈벡 출장 중인 장관과 두 나라의 수출, 방산 수출 같은 현안을 논의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는데 신범철 차관이나 임기훈 비서관과의 통화도 같은 이유로 했다고 합니까? 일단 당시 이종섭 장관이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이었다. 이거는 확인이 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출장 중인 이 전 장관하고 정말 방산 등 우즈베키스탄 현안 관련해서만 통화를 했다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왜 같은 날 신범철 차관 또 임기훈 비서관과 통화를 했는지 또 그 사이에 이시원 비서관은 또 왜 임기훈 비서관 또 유재은 법무관리관하고 통화를 했는지가 일단 쉽게 설명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임기훈 비서관 아주 전방위적으로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종섭 장관이 최상병 순직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한 당일이죠. 지난해 7월 31일 김계환 사령관하고 2번 통화한 사실이 앞서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박 전 단장 측은 김 사령관에게 VIP 경로설 전환 인물로 임기훈 비서관을 지목하고 있거든요. 일단 오늘 밝혀진 통화 기록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입장을 요청한 상태지만 아직 답변은 오지 않은 상태인데 이들 통화 기록이 정말로 최상병 순직 사건과 무관한지 밝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통화 기록은 오늘 전해드린 게 끝인가요? 더 있습니까? 네, 오늘 오후에 통화 기록을 입수를 했기 때문에 추가 분석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일단 이시원 비서관, 임기훈 비서관 사이에 추가 통화 문자 기록은 더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고 계속해서 분석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희 기자였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도 낮 기온이 39도를 기록한 곳이 있을 정도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뜨거운 날씨에 중앙분리대가 녹아 쓰러지기도 했는데 더위에 갇힌 대구 모습은 윤두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스와 승합차가 지나는 길, 중앙분리대가 쓰러져 있습니다. 사고가 났나 싶지만 자세히 보니 녹아 늘어졌습니다. 지난해에는 8월에야 종종 있던 일입니다. 올해는 아직 6월인데 벌써 그만큼 강한 더위가 찾아온 겁니다. 어제 낮 최고 기온이 35.9도까지 올라 중앙분리대가 녹아내린 경북 경산시는 오늘 더 더웠습니다. 경산시 하양읍은 39도를 기록했습니다. 낮에 36.8도까지 치솟은 대구 도심은 텅 비었습니다. 백화점 두 곳이 있는 대구 중심가인데 거리가 한산합니다. 대체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 건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북적거릴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바로 아래 지하에 몰려 있었습니다. 여름이면 지하철 이용객보다 쉬러 오는 사람이 더 많은 환승역입니다. 햇빛이 없어요. 그늘이라 가지고 요 분수대 돼 있고 요 앉아 좀 쉬기가 좋아가지고 요 매일 자주 옵니다. 어차피 손님 없는 한낮, 상인들은 물건이 뜨거운 볕에 상할까 안에 넣어두고 잠시 눈을 붙입니다. 사람이 없다. 나오지는 않는다. 아침에 잠은 바닥 칼뿐 먹었다. 쪽방촌에는 공용 아이스박스가 놓였습니다. 에어컨도 창문도 없는 방에 도저히 못 있고 복도에 나와 얼음물을 들이킵니다. 정유 용량이 부족하니까 과부하 되겠지.
이른 더위에 지친 시민들. 7, 8월엔 어떻게 버틸지 벌써부터 막막합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동해 유전 개발 사업을 놓고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자 석유공사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세계적인 석유 회사가 추가 검증을 했고 사업에 관심을 보였다고도 했는데요. 이것 역시 아직 투자가 결정되지 않았는데 섣부른 발표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이 오늘 직접 브리핑을 열고 동해 심해 유전 개발의 투자 유치 상황을 공개했습니다. 5월 초에 세계적인 메이저 석유 회사 중 한 곳에서 추가 검증을 하였습니다. 이후 이 회사는 내부 검토를 거쳐 공사 측에 사업 참여 관심을 밝혀왔습니다. 현재까지 관심을 보인 곳은 해외 국영기업을 포함한 총 5곳으로 그중 한 곳은 자료 열람 단계까지 진행됐던 겁니다. 통상 투자 유치는 투자를 원하는 쪽에서 사업 설명서를 보내면 원하는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비밀 준수 계약을 맺은 뒤 자료 열람을 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면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이어집니다. 다만 비밀 유지 의무에 따라 기업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하면 금방 아는 기업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결정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단계는 제일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각에선 사업 설명회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경과를 공개하는 게 다소 성급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소문들은 이제 흘러나올 수는 있겠지만 계약이 지분 참여라든지 뭐 어느 정도 그 투자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된 다음에 발표하는 게 일반적이죠. 정부는 오는 22일 첫 전략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투자 유치 전략을 논의합니다. 본격적인 협상 단계까지 가려면 빨라야 내년 상반기라 연말 첫 시추는 석유공사 단독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오늘 발표된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석유공사는 B등급에서 C등급으로 한 단계 하락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24년 만에 평양을 찾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협정을 맺었습니다. 양국의 관계가 과거 냉전 시절 북한과 소련의 관계만큼 다시 가까워진 겁니다. 먼저 김민관 기자입니다. 지난해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 발사기지에서 만난 두 정상이 9개월 만에 평양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을 직접 방문한 건 2000년 이후 24년 만입니다. 두 정상은 밝은 표정으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 나란히 들어섭니다. 러시아 지도부와 러시아와의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긴밀히 하면서 러시아의 모든 정책들을 변함없이 무조건적으로 지지할 것이며 푸틴 대통령은 수십 년간 미국과 그 위성국의 패권주의와 싸워왔다며 장기적으로 양국 관계의 기초가 될 새로운 기본 문서가 준비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확대 정상회담에 이어 2시간에 걸친 1대1 회담이 진행됐습니다. 뮤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 담당 보좌관은 이 만남을 통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민감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담 뒤 두 정상은 새로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협정 당사국 중 하나에 대한 공격이 발생할 경우 상호 지원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군사기술 협력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냉전 시절인 1961년 북한과 소련이 맺은 우호 조약에 담긴 자동 군사 개입 조항에 버금가는 내용을 부활시킨 겁니다. 양국은 이번 협정을 통해 군사적 교류뿐 아니라 경제, 에너지, 자원 등 여러 주요 분야의 협력도 한 단계 끌어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